예, 그 111페이지, 112페이지, 113페이지, 115페이지, 116페이지 그래프가 한참 움직여요. 그죠? 자, 요거 그 동화 들으면 한참 그래프가 쓰고 있는 거예요. 되나요? 논리만 하면 돼요. 논리만. 10초 게임. 뭐래요? 이래서 10초 안에 풀어내야 돼요. 그 말은 그래프를 그리면 시험장에 가서 2시간 내에 풀 수가 없어요. 5개씩만 쭉 주시면 되나요? 5개 다 풀어야 돼. 그래프 다 그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프를 볼 때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것 같아도 그래프를 그릴 정도 되면 실력이 되면요. 그건 상당히 그러면요. 실력이 높은 사람이에요. 되나요? 이래서 그냥 답만 찍으면 돼요. 뭐만? 답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 그리기 해가지고 시험장 가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답만 빨리 찍고 오면 돼. 뭐만? 제가 한번 논리를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앞전에는 지금 볼 때 페이지 111페이지. 자, 이게 시장 균형의 변동이라는 거예요. 뭐요? 요 균형점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 문제예요. 봐보세요. 지금 현재 이러한 뭐예요? 우리가 그래프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요 그래프 작도법상 일단 기본적으로 볼 때 여기 우리가 양을 주고 여기를 우리가 원점을 주고 여기를 우리가 가격 P를 줄 때 지금 최초에 뭐예요? 우리가 수요곡선은요. 이런 수요곡선이 나온단 말이에요. 수요 0점. 맞나요? 그 다음에 수요 1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공급 1점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최초 균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균형 양. 여기가 우리가요. 균형 가격이겠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균형 가격이겠다 이 말이에요. 균형 양, 균형 가격이겠단 말이에요. 그럼 요 점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 이 말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참고로 우리가 수요의 증가는 뭐예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오는 거죠. 맞나요? 왜? 이쪽이 우리가 우측이고 이쪽이 좌측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오면은 무조건 양은 증가하겠죠. 균형 양은. 이쪽으로 가면 무조건 균형 양은 감소하겠죠. 요게 증가, 요게 감소라는 거예요. 뭐요? 그럼 증가와 감소가 뭐요? 변동이에요. 증가, 감소란 말이에요. 뭐가요? 균형 양을 볼 때는. 그럼 보세요. 만약에 수요가 증가하면 어디로 와야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 제가 알기로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와야 돼요. 맞나요? 이리 와야 돼요. 그러면은 요리 올 거예요. 그럼 수요가 증가해도 야또 증가는 우측이죠. 위로 와야 될 거예요. 요 점이 새로운 균형 양점이 될 거예요. 맞나요? 요 점이 뭐예요? 새로운 균형 뭐예요? 가격점이 될 거예요. 맞나요? 이때 뭘 한다고요? 균형 양은 증가하고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요 점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와 있어요? 보니까요. 수요가 증가하면 이 말은요. 공급은 일정하고 이리 주는 거예요. 뭐요? 그럼 공급 곡선은 그대로 우상향하는 상태에서 이 말이에요. 공급 일정하고 이 말은 공급 곡선은 그대로 있고 우상향 곡선이 맞는데 수요 곡선만 우측 이동한다면 이 뜻이에요. 되나요? 이때는 우리가 균형 양하고 균형 가격을 보니까 요 증가죠. 공급 일정하다면 그대로 그냥 균형 양은 증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뭐요? 우측으로 왔잖아요. 맞나요? 증가하고 살살 많아지면 가격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잖아요. 그 균형 가격은 뭐요?
상승하고 이 말이에요. 그럼 화살표를 본다면 이게 증가하니까 똑같이 증가해. 맞나요? 맞나요? 그럼 이 증가와 근행량은 결국 같은 거예요. 뭐요?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면 근행량 증가예요. 콜? 그럼 근행 가격은 뭐요? 요것도 증가인데 요것도 올라가는 위로. 그죠? 그러니까 수요 쪽일 때는요. 다 이게 동수예요. 뭐요? 수요일 때는 항상 포인트는 여기에 포인트예요. 균행 가격 여기에 포인트예요. 뭐요? 균행 가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행량은 별도로 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뭐요? 증가면 증가고 양은 감소면 감소인데 근행량 볼 필요 뭐 있어요? 그죠? 만약 수요국수 이리 가봐. 이쪽으로. 수요 감소 이리 와야 되죠? 이리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리 온다면은. 수요 감소죠? 이리 온다면 이리 올 거 아니에요. 양은 감소하고, 맞나요? 근행량은 감소하고, 근행 가격은 하락하죠? 그죠? 이리 오잖아, 이 점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가 감소하면 감소죠? 똑같이 그냥 감소해요. 뭐요? 근행 가격도 뭔다고요? 하락해요. 그래서 공급은 일정할 때 수요가 움직이면 수요만 움직이면요 화살표가 똑같아요. 전부 다 뭐요? 증가면 다 위로 가는 거죠. 다 증가예요. 위로. 맞나요? 감소면 다 감소해요. 그래서 이 말이 뭔다고요? 수요적이 움직일 때는 뭔다고요? 이걸요 동수로 하는 거예요. 뭐요? 수요는 균형 가격과 근행량은 화살표가 증가면 다 위로. 감소면 더 아래로요. 콜? 근데 만약에 공급이 바뀌어봐요. 공급이 만약에 증가해봐요. 위로 가죠? 그럼 될까 말이에요. 이때 같으면 지금 현재 수요 곡선은 이때는요 수요 곡선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요? 그죠? 이제 뭐요? 말 그대로 요 붉은 분필. 공급 증가하면 공급수의 우측 이동이죠. 공급수 이리 와야 될 거예요. 그죠? 요리 와야 될 거예요. 맞나요? 이리 와야 될 거예요. 이러면은 요리 오겠네요. 요리 와도 뭡니까? 근행량은 증가해요. 맞나요? 여기서 이리 오잖아요. 그죠? 대충 뜻만 이해해요. 깊게 보지 말고 뭘 또 원인 삼보 생기려고. 근행량은 증가해요. 근데 균행 가격은요 하락한단 말이에요. 맞나요? 공급 물량이 넘치면은 가격이 내려가요, 올라가요? 시장 가면 공급량이 넘치면은 내려가죠. 그 논리예요. 그래서 논리 안 그래요? 논리. 그죠? 이거는 배추 파는 할머니도 알고 있는 거예요. 뭐요? 오늘 배추 팔아 와가지고 물량 넘치면은 가격 떨어지잖아요. 우리 있잖아요. 올해 날씨가 좋아서 감이 풍년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앉아가지고 야 올해 감 싸게 많이 사 먹겠네. 맞나요? 그 말 아닌가요? 고기 넘치면은 당연히 맞다고요?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올해 뭡니까? 배추가 날씨 때문에 흉이 들어서 배추가 귀합니다 하면은요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거 또 올해 김장철에 배추가 올라가겠네. 맞나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급이 증가하면요 당연히 균형 가격이 뭔다고요? 하락을 해요. 뭔다고요? 그죠? 근데 만약에 공급이 뭐요? 감소해요. 감소하면 요 공급수 어디로 와야 돼요? 공급수 요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수익이 가만히 있는데 이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간다면 어떻게 될까? 새로운 기준 여기란 말이에요. 맞나요? 수익이 가만히 있다 본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하게 공급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뭔다고요?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맞나요? 공급이 귀해지면 맞나요? 그래서 뭐 되는 데 있더는요. 그대로 공급은 감소하고 균형 가격은 상승해요. 뭐요? 가만히 보세요 한번. 보니까 균형량은 별도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예요. 뭐요?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예요. 어차피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는 우측으로 감소는 좌측이니까. 맞나요? 우측을 가면 다 양은 증가하는 거고 좌측으로 하면 양은 다 감소하는 거니까. 그래서 공부할 때는요. 요 균형량은 별도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요. 균형량은 항상 증가와 감소 쓰지만요. 균형 가격은 뭘 쓴다고요? 가격은요. 상승과 하락이라는 거예요. 뭐요? 맞나요?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증가 감소, 이걸 준단 말이에요. 시험에. 이해갑니까? 그럼 증가 감소는 균형량이에요. 그냥 그건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수요든 공급이든 뭐요? 증가면 뭐다? 균형량은 증가하는 거예요. 뭐가요? 수요든 공급이든 딸 필요 없다. 이거는 무시하고 뭐요? 무시하고 그냥 증가면 균형량은 뭐다? 증가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증가 이건 자체는 균형량이에요. 그렇잖아요? 양이에요. 양. 감소는 뭐다? 그냥 균형량은 감소하는 거예요. 같죠?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량 이거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똑같으니까. 안 그래요? 균형 가격만 포인트 잡으면 되는 거예요. 뭐만? 균형 가격만 포인트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균형 가격은 뭘까요 말이에요? 균형 가격 때는 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수요가 증가해요. 뭐요? 그럼 균형 가격은 여기 우리가 포인트란 말이에요. 뭐요? 수요일 때는요. 같이 가는 거예요. 뭐요? 상승 위로. 그래서 이게 뭐요? 동수란 거예요. 뭐요? 화살표가 뭐 공급일 때는 공급에 증가할 때는요. 이때만큼 균형 가격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뭐가요? 이때는요. 하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요? 반공이라는 거예요. 뭐요? 그러니까 수요는 볼 필요 없고 공급만 보면 되는 거예요. 콜? 수요는 다 같이 가니까. 그럼 답이 나오겠네요. 딱 볼 때요. 수요가 감소했어요. 뭐가요? 그럼 수요 감소니까 균형량 감소, 균형 가격이 하락하면 되는 거예요. 콜? 왜? 양은 다 같이 가니까. 양은 딸 필요 없으니까. 균형 가격만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공급이 감소했다면요. 균형량 감소, 가격 상승하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이 균형 가격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뭐만요? 그래서 균형 가격이 우리 시험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항상. 계산 문제든 뭐든 간에. 되나요? 그래서 균형 가격을 가지고 뭔다고요? 동수반공이라는 거예요. 되나요? 수요일 때는 같이 간다. 수요 증가면 균형 가격 상승, 아주 위로. 수요 감소면 균형 가격 하락. 공급 증가면 균형 가격 하락. 거꾸로 가야 되죠? 공급 감소라면 균형 가격 상승. 맞나요? 그 균형량은 볼 거 없는 게 같이 가는 거예요. 양은 증가 감소니까 똑같이 가니까. 그럼 수요 증가면 양 증가. 공급 감소면 양 감소하면 되는 거예요. 되나요? 게임 오버. 뭐요? 게임 오버예요. 뭐가? 뭐? 어떤 게? 균형 가격. 균형 가격만 반대로 간다고요. 공급 증가하면 균형 가격을 하락하잖아. 공급이 증가한다면 여기 균형 가격 저게 또 크게 관심을 끌고 싶어가지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량은 별도로 볼 필요 없고 균형량은 뭐요? 그대로 균형량이 양이 증가 감소거든요. 양 그대로 가는 게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균형 가격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수요일 때는 화살표가 같은 방향, 공급일 때는 반대로. 그래서 이게 시험 칠 때요. 수요법칙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 감소한다 했는데 여기서 왜 뭐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왜 하락하느냐? 왜 상승하느냐? 맞나요? 이런 때는 항상 문의 주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면 항상 균형 가격을 물어봐요. 앞에 균형이 들어가요. 균형. 뭐가 들어간다고요?
이때는 꼭 균형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균형 가격, 균형량이 없을 때는 수요 법칙, 공급 법칙 없는 거고요. 균형량, 균형 가격이 있을 때는 뭐예요? 요 시장 법칙을 묻는 거예요. 콜? 그러니까 균형자가 들어갈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균형 들어가는 것은 요 균형의 변동, 요걸 묻는 거예요. 이해가죠? 요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공부할 때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잖아요. 이거는 수요 법칙이고요. 요거는 뭐요? 이걸 가지고 설명한 게 수요량의 변화라는 거예요. 뭐요? 그러니까 수요 법칙을 가지고 설명한 게 수요량의 변화예요. 또 공급 법칙을 설명한 게 뭐요? 가격과 공급량은 정비례 관계. 이게 바로 이게 공급량의 변화예요. 근데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해당 주택 가격 외 가지고는요, 그는 시장 균형 가격부터 쓰는 거예요. 콜? 근데 곡선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곡선의 변화가 뭐예요?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였잖아요. 그래서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이거는요, 균형 가격의 변화와 균형 양의 변화 풀 때 쓰는 거예요. 콜? 그래프 그릴 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균형자 놓을 때만 좀 조심하면 돼요. 균형 때는요, 양은 따지지 않는다. 증가든 감소든 균형 그대로 가면 되고, 가격만 동수반공. 콜? 동수야 반공하자 이거다. 다음.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봐보세요. 이게 가장 기본 틀인데요. 자, 여기에 가장 사실 제일 중요해요. 여기 제일 중요해요. 균형 가격, 여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가요. 만약에요, 수요가 증가했는데요, 공급도 증가했어요. 뭐요? 요즘 같이 갔어요. 어떠나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 큰가 여기 큰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떠나요? 이때 우리가 균형 뭐요? 양과 균형 가격을 보는 거예요. 어떠나요? 요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한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세 가지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요? 이럴 수도 있고, 맞나요? 여기도 클 수도 있고, 여기도 클 수도 있고, 같을 수 있죠. 맞나 안 맞나요? 보세요. 만약 여기도 크다면 뭐가 되겠어요? 여기도 크다면 항상 클 때는요, 큰 놈만 잡으면 돼요. 뭐만? 큰 거는 큰 놈 잡으면 돼요. 싸워봤자 큰 놈이 이길 거니까. 맞나요? 이게 더 크다면 이때는 볼 것이 뭡니까? 이때는요, 당연하게 이때는 가격은 뭔다고요? 상승하죠. 맞나 안 맞나요? 양도 증가하죠. 이때는 가격은 하락하죠. 물론 균형 가격. 뭐요? 양은 증가하죠. 그러면 요 놈이 더 크다면은, 요 놈이 더 크든 요 놈이 더 크든요, 항상 양은 다 증가하죠. 이 말을요, 쭉쭉 증가해. 뭐요? 우리는 두 번 증가. 여기서 한 번 증가해주고 양이 또 한 번 더 증가해주는 거예요. 그럼 두 번 증가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 이때는요, 균형량은 무조건 이거는요, 증가가 되는 거예요. 뭐요? 그래서 증가와 증가가 만날 때는 쭉쭉 증가, 두 번 증가. 뭐요? 한 번, 두 번 증가. 얼마나 하면은 흔들고. 뭐요? 두 번 증가. 그 양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이때 가격은요, 이때는요, 알수부터 하면 돼요. 뭐요? 여기 답이에요, 그냥. 왜 그런가 하면요, 요 놈이 더 크다면은 가격이 올라갈 거잖아요. 맞나요? 이 놈이 더 크다면은 가격이 하락할 거잖아요. 힘이 똑같다면은 가격은 불변이잖아요. 이 말은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가격은 하락할 수도 있고, 가격은 불변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딱 볼 때요, 시험 칠 때요, 증가와 증가가 딱 맞추셨어요. 그때는 그냥 무조건 같은 쪽. 증가는 양이니까. 균형량은 증가하고 가격은 알 수 없다 찍으면 돼요. 콜? 그럼 같은 이치로. 만약에 수요가 뭐요?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했어요. 이는 볼 것 없이요. 여기서도 양은 감소고 여기서 양 감소죠. 항상 감소 증가는 양이에요. 양. 이는 두 번 감소하는 거예요. 여기서 양이 한 번 감소해주고 또 여기서 양이 감소해요. 쭉쭉 두 번 감소하면 양은 더 많이 감소하겠죠. 무조건 양은 감소만 보면 돼요. 그리고요, 가격은 알 수 있다 하시면 돼요. 되나요? 그래서
증가와 증가가 만나거나 감소와 감소만 때는 그냥 뭐요? 그냥 균형량은 같이 해주고 그냥 양은 가격은 알 수 없다면 답이에요. 되나요? 맞나요? 왜? 이때는 뭐 되겠습니까? 이때는요. 가격이 하락하고 양이 감소하잖아요. 맞나요? 동수니까. 한경이 봐도 이건 반공이니까 뭐요? 가격은 상승하죠. 맞나요? 양은 감소하잖아요. 양은 쭉쭉 두 번 감소니까 양은 무조건 감소죠. 요 힘이 더 크면 가격 하락, 요 힘이 더 크면 가격 상승, 똑같다면 가격 불변. 그래서 가격은 알 수 없다면 되는 거예요. 콜? 그래서 혹시 정가와 정가가 만나면 볼 것 없이 그냥 정가와 감소는 양이니까 균형량은 정가하고 가격은 알 수 없다 찍으면 끝이에요. 되나요? 알겠는가? 그 말은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불릴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가격은 하락한다, 상승한다, 단정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되나요? 됐나요? 두 번째. 자, 다 됐고. 됐습니까? 자, 네 번째. 이제요. 증가와 감소가 만나요. 뭐 만나고요? 만약에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했어요. 그죠? 자, 이런 경우에요. 이 말이에요. 되나요? 항상 균형량과 균형 가격. 이때는요. 보세요. 요 놈이 더 큰가 요 놈이 더 큰가 쌓이면 맞나요? 지금 양이 증가와 감소만 있잖아요. 이때는 그냥 양은 뭐요? 알 수 없다면 돼요. 뭐요? 없다. 왜 그래요? 한번 보세요. 이는요. 수요가 증가하면 동수니까. 그대로 만다가 이거는요. 가격은 상승하죠. 균형량은 증가잖아요. 맞나요? 이때는 공급이 감소하면 반공이니까. 반공이죠? 반공. 가격은 뭐예요? 이때는요. 상승하잖아요. 한 개 본다면. 그 대신에 양은 무조건 감소죠. 양은 증가 감소 무조건 양이에요. 맞나요? 그럼 보세요. 이때는 뭐예요? 가격은 쭉쭉 무조건 상승이에요. 맞나요? 두 번 상승.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죠. 이 말을 가격이 뭐예요? 크게 상승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한 번 상승해 줬는데 또 상승해 줬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살 사람은 줄을 섰는데 뭔다고요? 올해 지금 이제 뭐요? 추석을 맞이하여 뭔다고요? 추석을 맞이하여 과일 뭐요? 과일의 수요는 줄을 섰는데 올해 과일이 뭐요? 흉년이에요. 과일이 부족해요. 그러면 수요 증가에서 과일값이 뛰고 공급이 귀하니까 또 찔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은 크게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살 사람은 줄을 섰는데 공급 물량이 귀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산삼이 비싼 거예요. 뭐라고요? 뭐가 비싸다? 산삼이 비싼 거예요. 살 사람은 줄을 섰는데 귀하잖아요. 그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요. 균형 가격은 뭔다고요? 알 수 없다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균형 양은 알 수 없다면 되고요. 균형 가격은 뭐요? 상승하면 되는 거예요. 뭐요?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요. 양이 반대로 갈 때는 양은 알 수 없다 하면 되고요. 이 답이 나오잖아요. 증가 감소니까. 안 그래요? 여기는 무조건요. 수요에다 맞춰보면 돼요. 어디다가요? 수요 증가는 균형 가격 상승이잖아요. 근데 공급 감소해봐도요. 그냥 가격 상승이에요. 맞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증가와 감소가 만나면 무조건 양은 알 수 없다 하고요. 균형 가격은 뭐예요? 수요에 맞추면 돼요. 이게 공급에 맞춰도 답은 같아요. 맞나요? 어차피 공급 감소도 가격 상승이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증가와 증가 두 개. 증가 감소할 때는요. 양이 같으면 가격이 알 수 없다고. 증가와 감소가 만나면 양은 알 수 없다고 가격은 수요에 맞춰보면 돼요. 맞나요? 수요 증가해도 균형 가격 상승.
공급 감소해도 균형 가격 상승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 말이에요. 한번 더 해볼까요? 만약에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가 만났어요. 맞나요? 증가와 감소 만났죠? 요게 더 크다면 감소할 거고, 균형량은. 요게 더 크다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같다면 불배이죠? 이때는 그냥 뭡니까? 양은 알 수 없다면 되고요. 균형량 이거 맞추면 돼요. 콜? 요리 해도, 요리 봐도 공급 증가는 가격 하락이잖아요. 반공이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요놈과 요놈만 잘 보면 돼요. 뭐요? 우리 시험은 주로 게임은 요 번호가 여기서 끝나버려요. 요는 기본이고. 왜? 양은 딸 필요 없으니까. 같이 가니까. 안 그래요? 아시겠어요? 잘 봐야 될 것은 뭐요? 2번과 4번. 자, 한 개 참고로 이제 뭐 이건 참고로 줄 때요. 혹시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여기까지 주면은 여기가 모르잖아요. 근데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했는데 공급 감소가 더 크다면 줘버려요. 맞나요? 있나요? 이때는 무조건 뭐요? 작은 놈 무시해버리고요. 큰 놈 잡으면 돼요. 이해갑니까? 싸워봤자 이게 이길 거니까. 맞나요? 이는 공급 감소가 같아 보면 돼요. 그냥. 그러면은 균형 양과 균형 가격을 하면은 맞추면 되는 거예요. 양은 감소하고 공급적인 가격은 상승한다. 맞나요? 반공이니까. 여기 가장 기본 틀이에요. 맞나요? 맞나요? 여기 기본 틀인 거예요. 그래서 눈치 빠른 우리 오빠들은 누구요? 오빠들은요 짜집기로 맞춰버리는 거예요. 공급 감소가 나왔는데 딱 화살표 보니까 뭐요? 같이 갔어요. 공급 감소인데 공급 쪽이죠. 근데 양은 감소하고 가격은 하락한다 들어갔잖아요. 뭐 틀린 거 볼 거 없이. 맞나요? 공급 쪽일 때는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반대로 가야 돼. 화살표가. 안 그래요? 수요줄에 같이 가야 되고. 맞나요? 두 개만 좀 받으시면 되겠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대충 좀만 이해되면 연습하면 되지. 뭐요? 연습을 해야지. 숙달. 이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 111페이지, 112페이지, 113페이지 신나게 적어놓은 거예요. 뭐요? 그럼 111, 112, 113은요.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게임 오버. 뭐요? 아시겠죠? 심지어 그래프 그리는 거 아니에요. 다음 넘어갔어. 그럼 봐보세요. 그 114페이지. 항상 우리는요, 연습은 항상 문제로 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어요. 잖아요? 만약에 이게 시험 나왔다. 아, 확인 학습 문제 있나요? 아, 19회 기출문제 맞네요. 기본 프로그램 맞나요? 뭐 써놨어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선을 갖는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 증가에 줄 긋고 공급 감소에 줄 긋고 게임 오버. 맞나요? 아, 증가와 감소가 만났잖아요. 그 무조건 균형량은 알 수 없다 나가야 돼요. 뭐요? 아, 증가와 감소가 만났으면 무조건 균형량은 알 수 없다 해야지. 맞나요? 수요든 공급도 무시하고 수요든 공급도 무시하고 증가와 감소 만나면 무조건 뭐다? 균형량은 알 수 없고. 맞나요? 그럼 균형량은 알 수 없고 몇 번? 5번 게임 오버 끝. 아, 맞나? 틀렸나? 아,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와 감소가 만나면 무조건 균형 가격은 알 수 없다 해야 돼요. 맞나요? 그럼 균형량은 그럼 균형량은 알 수 없다는 하나밖에 없죠? 5번밖에 없네. 다음 5번에 끝났네. 뭘? 맞나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균형 거래량은 알 수 없고 그거가 두 개예요. 둘 때는 균형량 가격 봐야 되죠. 수요 증가니까 수요 맞춰보면 되지. 그럼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오겠지. 맞나요?
균형 가격은 항상 동수반공이잖아요. 근데 공급이 감소해도 균형 가격은 상승하잖아요. 맞나요? 수요가 증가해도 균형 가격 상승, 공급이 감소해도 균형 가격 상승이잖아요. 그래서 수요든 공급도 무시하고 여하튼 증가와 감소가 만나면 무조건 균형량은 알 수 없고 해주고, 그때는요 균형 가격은 수요에 맞춰버려요. 어차피 공급해도 답은 같을 거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요 프로그램 이게 답을 잘 끌리고 이런 가지 기본이니까 봐야 되는 거고. 되나요? 이해갑니까? 그래프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말란 말이에요. 머리 아프게. 우리 시험 포인트는 요거잖아요. 요거 맞나 안 맞나요? 그럼 우리가요 만약에 이 프로그램 가지고요 그래프를 그리면 어느 정도 가야 되는가 하면 실력이요. 한번 보세요. 실력 어느 정도 가는 거면 내가 참고로 어떤 사람은 그래프가 참 이해 좋대요. 내가 그래프를 하니까 못 그리더라. 우리 시험 한 개만 안 줘. 이렇게 같이 모아준다고. 뭐예요? 준다고. 한 분이 그래프를 해서 그래프 쉽다 해서 그리긴 개뿔이 그려. 아주 바쁘고 있더만. 이게 뭔가 하면요 보세요. 이게 또 크게 그려야 돼. 보인다고요? 제로 P라고. 참고입니다. 지금 이제 원래 수요 곡선을 그려줘야 돼요. 뭐요? 수요 0. 원래 공급선을 그려줘야 돼요. 공급 0. 그럼 여기가 뭐예요? 최초의 균형량이었어요. 균형량. 여기가 최초의 균형 가격. 맞나요? 지금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했다만 줬어요. 맞나요? 그러면 수요 곡선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수요 증가는 우측 이동이죠. 한 그려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한 그려줘요. 01 그려줘요. 맞나요? 그 다음에요 또 공급 감소가 만났잖아요. 그럼 공급은요 이거보다 이 폭보다 작게 감소할 수도 있고 많이 감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나요? 그 공급은 3개를 그려줘야 되는 거야. 이 폭보다 좁게 넓게 더 넓게. 되나요? 그러면은 공급의 감소는 수요 증가니까 위에 해놨어. 위에. 수요의 감소, 수요 증가니까 수요 곡선이 이리 와야 되죠. 수요 곡선이 그죠? 수요 곡선이 이리 와야 되잖아요. 그죠? 수요 증가니까 그죠? 네, 공급을 그린다면은 공급의 감소는 공급 곡선의 좌측이죠. 요 포보다 뭡니까? 한 번에 이렇게 해요. 좁게. 또 한 번 그려주고. 맞나요? 그려주고. 그러면 선생님 여기죠. 만나는 점이 한 번은 뭡니까? 여기도 한번 그려주고. 또 한 번은 여기다 그려주고. 맞나요? 공기 3개 나와야 돼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수요 증가보다 공급수가 더 작다 이 말이에요. 이는 수요 증가보다 공급수가 더 크단 말이고. 안 그래요? 그럼 이 3개 좀 다 봐야 돼요. 맞나요? 그 보려면 맞다고요. 한 개는 요 점이 될 것이고. 맞나요? 한 개는 요 점이 될 것이고. 한 개는 요 점이 될 거예요. 맞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누가 봐도 균형 가격은 다 상승했죠. 근데 공급 감소가 더 클수록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왜? 공급이 감소할수록 반공이니까 가격이 더 많이 뛰니까. 맞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양은 뭔다고요? 이렇게요. 같을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이게 정확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자 와서 저걸 2, 3개, 5개쯤에 언제 다 그리고 앉아있어. 안 그래요? 거의 한 마디 끝날걸. 이해갑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한 개만 줄 때는 쉽게 보이는데요. 우리 시험은 한 개 안 줘요. 뭘 준다고요? 증가와 감소 이걸 같이 모아준단 말이에요. 되나요? 모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풀 정도 실력이 되면 이건 상당히 실력이 좋은 데예요. 되나요? 알겠는가? 쉽게 말하자면 저 사인 때 경제학과 노는 애들 저는 못 그리는 많다. 저 CPA 공부 이런 건 안 해 같으면 맞나요? 값만 두고 되는 애들도 경제학과 노는 애들 저는 못 그리는 있다는 게 되게 같이 주면은 콜. 그래서 그냥 이는 그래프는요 그냥 참고로 보는 거예요. 뭐요? 시험장 가서는 그래프는 의미가 없다.
저 그러다가 시간 다 보낸다. 이해갑니까? 그냥 정가와 감소가 만나면 그냥 한 개는 정가 감소니까 양은 알 수 없다 하면 되고 가격은 수에 맞춰 버린다. 됐나요? 그럼 게임 끝난다. 이렇게 연습을 해 두시도록. 그래서 한 개 체크만 해두는 거예요. 뭐만 체크해두라고요? 정가와 감소는 뭐와 똑같다? 이는 앞에 무시하고 맞나요? 균형 양과 같다. 정가면 그냥 정가, 감소면 그냥 감소다. 됐나요? 그 균형 양은 딸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수요든 공급이든 정가면 균형 양 정가, 수요든 공급이든 감소면 균형 양 감소. 됐나요?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요, 정가와 감소 뭐 안 따진다? 수요 공급 무시한다. 됐나요? 균형 양일 때. 그 다음 두 번째. 수요와 공급 볼 때 균형 가격은 수요일 때는 뭡니까? 수요 증가라면 뭐요? 균형 가격 뭐요? 상승 하자 같이 간다. 맞나요? 근데 공급일 때는 공급 증가라면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이게 바로 뭐요? 이게 우리가요 동수 뭐다? 반공이다. 요거는 기본 스타일로 잘 봐줘야 된다. 되나요? 됐나요? 뭐가요? 균형 가격 변화라니까. 균형 가격 변화. 균형 가격이 동수반공이라고. 균형 양은 딸 필요 없고 균형 가격. 되나요? 세 번째. 지금 잘 노는 게 뭐요? 잘 노는 틀이. 혹시 뭐요? 수요와 공급 있든 간에 공급이든 간에 한 개가 뭐요? 뭐 감소든 증가든 이렇게 모이면 되나요? 이렇게 딱 이루어지면은 무조건 한 개는 감소 증가죠. 항상 증가 감소는 양입니다. 이때는 균형 뭐요? 뭐는 균형 양과 균형 가격일 때 이때는요 균형 양은 알 수 없다. 뭐요? 그죠? 증가 감소는 양이라니까요. 균형 가격 문제 어디 맞춰버린다? 수에 맞춰버린다. 어디다가요? 맞춰버린다. 그럼 균형 가격은 그냥 하락이라 하면 되겠다. 맞나요? 그래서 요 두 개만 좀 잘 정리하면 되겠어요. 되나요? 그럼 이게 증가 감소면은 똑같아요. 균형 양은 알 수 없다. 맞나요? 이거 맞춰버리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면 되잖아요. 연습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매번 연습하면 돼요. 이렇게 풀어야 이제 이거는요 20초 안에 풀어내는 거예요. 몇 초 안에? 우리 항상 시험 문제는 이거는요 시간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정수들 해가지고 물론 정수 교육에 정수 요약해 놓은 거 있잖아요. 하면요 시간 너무 많이 잡으면 우리 학교로 해서 되나요? 그 나중에 민법 풀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민법 15개 풀면요 시간 다 했다고 해. 되나요? 그래서 시간 없으면 못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요. 이해가나요? 그래서 우리 한번 하다 보면요 어떻게 이상한 데서 배워와가지고 맞나요? 우리 앞에 학교에서 이리 배워주던데요. 이상히 배워왔어. 자기 거기에 배워놨더니 하나 해 그대로. 나중에 팔다 되면 또 이거 한다 연습 난리친다. 뭐 한다고요? 시험을 쳐보니까는 내들 항상 빨리 풀거든. 자기 시험 못 잘하겠다 뭐 쳐보니까 또 바꾼다 그때부터. 때는 너저리 뭐라고요? 그럴 때면 그 사람 2차 포기하는 사람이야. 뭔다고요?
일체가 안 돼가지고. 아시겠죠? 미리 바꾸세요. 항상 빠른 방법은 미리 바꾸는 게 좋아요. 시간만 남았으니까. 알겠지? 또 좋단다. 이렇게.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자기들 봐야 될 게 116페이지. 그래서 공부할 때는 항상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그 114페이지처럼 놓으면 이 틀을 봐요, 틀을. 아, 이렇게 시험 노는구나. 맞나요? 시험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틀에 맞춰야 되는 것이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주관식이 아니에요. 되나요? 그 틀에 맞춰서 공부해야 돼. 항상 빨리 풀 수 있도록. 이해가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나중에 놓으면요. 기출문제 부산은 그게 제일 좋아요. 기출문제 자체가 다 객관식이니까. 맞나요? 그 계산 문제도요. 그냥 푸는 거 하지 마세요. 기출문제 보면요. 1학기에 수다 나와요. 맞나요? 계산 문제도 그날 그 끼 안 맞춘 연습 해버려. 끼 안 맞춘 연습으로. 되나요? 끼 안 맞춰도 답이 나와요. 숫자는. 뭐 한다고요? 계산 문제는. 꼭 끼 안 맞춰도 돼. 역산 해도. 그 대충 맞춰 조절하면 돼. 되나요? 다음. 이제 115페이지 나왔어요. 자, 이걸 하기 전에 한번 오늘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찾았어요? 1번. 이게 막 혼동되는 거예요. 1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프린트물 1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뭐요? 증가하면, 이 말은 공급은 일정하다 이 말이에요. 공급 고수는 그대로 우상향한다 이 뜻입니다. 수요만 증가한다 이 말입니다. 근행량은 뭐? 수요일 때는 다 같이 간다니까. 근행량은 똑같이 증가하고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면 여기에요. 공급이 감소하면 근행량은 감소한다. 근행량은 수요 공급 딸 필요 없다니까. 근행량은 수요든 공급이든 그냥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라고요. 요거. 근행량은 딸 필요 없다니까 수요 공급. 수요든 공급이든 그냥 증가면 근행량 증가, 감소면 근행량 감소라고요. 그럼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했으면 근행 거래량은 증가인 거고, 수요든 공급이든 밑에 니은처럼 저번처럼 뭐요? 감소면 그냥 근행량은 감소예요. 콜? 요거 연습한 거예요. 또 좋다고 수요가 증가하니까 증가해놔놓고 또 공급 감소 또 증가하면 안 돼요. 균행 가격이 반대로 간다니까. 균행 가격만 반대로. 맞나요? 다음 이제 균행 가격 연습. 이제 이거 좀 진한 숫자죠. 진한 거죠. 제가 진한 걸 어떻게 보냈어요? 진한 거는 진하게 봐야 돼. 뭐라고요? 진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게 옆에다가 동수반공이잖아요. 가격. 수요가 증가하면 균행 가격은 뭐예요? 동수니까 상승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균행 가격은 반공이니까 하락한다. 맞나요? 답은 체크하지 마세요. 예술인 답은 체크하지 마세요. 자, 연습하란 말이에요. 보면서 안 그래요? 자, 이렇게 하면 복습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요. 요거 연습한 거예요. 맞나요? 두 번째 연습. 그래서 균행 가격이 동수반공입니다. 두 번째. 수요 변화와 균행 가격은 같은 방향이지만 공급 변화와 균행 가격은 반대 방향. 맞나요? 그거죠? 됐고요. 그래서 밑에 뭐 써놨습니까? 체크해. 공급과 균행 가격의 변화 방향만 반대로 움직인다. 맞나요? 뭐만? 공급 변화와 균행 가격의 변화 방향만 반대로입니다. 반공. 수요는 같이 갑니다. 수요 증가면 균행량 증가, 균행 가격 상승. 공급일 때 균행 가격만 반대로 갑니다. 다음 체크해놨고 동수 반공. 그 이번에다가 좀 체크 잘 해주셔야 되고. 맞나요? 그런데 수요 증가보다 공급 감소가 더 크다 했어요. 뭐요? 이때는 항상 큰 놈만 잡고 작은 거는 무시해버리면 돼요. 이 말은 그냥 공급 감소만 있다면 보면 되는 거예요. 뭘 줄 때는? 더 크다면 줄 때는 작은 거는 무시하고
큰 것만 잡아요. 큰 게 뭐다? 공급 감소잖아요. 그럼 공급 감소니까 균형 가격은 뭐라 해야 돼요? 반공이니까 상승하고 천천히 보면 되겠죠? 균형량은 그대로 감소한다. 맞나요? 균형량은 수요든 공이 딸 필요 없다니까요. 맞나요? 됐고 체크하지 말고 보고요. 아시겠죠? 크다면 할 때는 큰 쪽만 잡으면 돼요. 작은 쪽 아예 없애버리고. 그 위는요. 수요는 일정하고 공급이 감소한다면과 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음 네 번째.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동시에 공급이 뭐 했어요? 증가했어요. 했나요? 이럴 때는 뭐 때문에 되겠어요? 균형 가격은 뭐하고?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수위 맞추면 되잖아요. 감소와 증가가 반등할 때는 균형 가격은 그냥 수위 맞춰버려요.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왜? 공급이 증가해도 균형 가격은 하락할 거잖아. 볼 거 없이. 같이 간단 말은 무조건. 이리 가면 제일 보나. 같이 갑니다. 수요가 감소해도 뭐요? 동수니까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공급이 증가해도 균형 가격은 하락할 거잖아요. 균형 같이 가게 돼 있어요. 항상 방향이. 그런데 양은 반대로 갔죠. 균형 양은 알 수 없다 하면 된단 말이에요. 맞나요? 알 수 없단 말은 균형 양은 수요가 더 힘이 크다면 감소할 수도 있고 공급 증가가 더 크다면 균형 양은 증가할 수 있고 힘이 똑같다면 불변이다 이 뜻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이건 답은 뭐 되겠습니까? 미음이 되겠죠. 미음.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제 좀 잘 봐야 될 것은 특히 뭐요? 2번하고 좀 4번도 체크해놔요. 4번. 2번하고 4번. 몇 번요? 2번하고 좀 4번을 잘 봐두시란 말이에요. 2번하고 4번 연습한 다음에. 되나요? 4번. 좀 아시겠죠?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 좀 하기 더 잘 보이는 게 그 115, 116페이지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참 한두 마리 잡기 어렵죠. 그죠? 요것도요. 동수 반공은 똑같아요. 되나요? 요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한계를 극단적으로 주는 거예요. 공급이든 수요가 한계가 뭐요?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주는 거예요. 되나요? 그 말은 우리 공부했죠? 완전 비탄력적이 뭐다? 완전 비탄력 뭐다? 수직. 완탄력적은 뭐다? 수평. 이거 이해하는 거예요. 전시를 했던 거 맞나요? 곡선의 기울기 그것만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경우는 뭐요? 공고선은 우상향, 수요곡선은 우하향을 본 거예요. 맞나요? 이 경우는 한계가 수직이나 수평이라면 이걸 보는 거예요. 되나요? 이 경우에요. 한번 보세요. 요거는요. Q를 주고 제로를 주고 P를 줘요. 뭘 준다고요? 줘요. 이거는요. 무조건요. 한 개를 줘요. 하나가 수요든 공급이든 상관없어요. 하나가 완전 비탈적이에요. 뭐예요? 하나가 완전 비탈적이에요. 이게 수요든 공급이든 따질 필요 없어요. 되나요? 하나가 뭐예요?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완전 비탄력적이 뭐예요? 수직이잖아요. 탄성 값은 0이죠. 시험에 탄성 값이 0일 경우 주기도 합니다. 0도 뭐예요? 수직이에요. 되나요?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때는요. 여기 우리가 제적 균형량 같으면요. 한계가 뭔다고요?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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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에 뭐요? 안 바뀌어도 뭔다고요? 균형량은 절대 불변이에요. 뭐요? 맞나 안 맞나요? 그래서 이때는요. 하나가 완전 비슷할 때는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무조건 균형량은 뭐요? 분리배를 돼요. 요거부터 보는 거예요. 뭐부터요? 요것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요. 그럼 균형량은 무조건 불변이요. 그러니까 수요가 완전 비탈직이든 공급이 완전 비탈직이든 딸 필요 없어요. 무조건 그냥 균형량은 불변이요. 되나요? 그러면 균형 가격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뭐만요? 가격만 찾으면 돼요. 그대로 뭔다고요? 완전 비탈직 아닌 걸 찾으면 돼요. 뭐요? 완전 비탈 아닌 것. 수요가 완전 비탈직이라면 공급이 증가하고 공급이 값을 준단 말이에요. 맞나요? 이해갑니까? 그때는 그대로 반공이니까 공급이 증가한다면 균형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공급이 감소한다면 균형이 상승하겠죠. 똑같은 말 동수 반공 맞나요? 그다음 만약에 이게 공급이에요. 공급이 완전 비탈적이다면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 감소 줄 거 아니에요. 수요가 증가한다면요,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수요 감소한다면 균형 가격은 하락할 거예요. 맞나요? 그대로 균형 가격을 뭘 적용시킨다? 뭐요? 동수 반공을 적용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똑같단 말이죠. 기본이에요. 또 모른 척한다 알면서 나좀 연습해보면 되겠지. 맞나요? 그런데 시험에 하나가 완전 탄력적을 줘요. 뭘 준다고요? 제로 P. 그럼 완전 탈적은 수평이겠죠. 이걸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뭔다고요? 여기가 지금 이제 균형 가격이 되잖아요. 그럼 양은 어떻게 바뀌든 간에요? 어떻게 바뀌든 간에요? 균형 가격은 불변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수평이면. 이때는요, 이때는요, 하나가 뭐요? 완전 탄력적일 때 준단 말이에요. 뭐요? 준단 말이에요. 좀 이거는 뭐다? 이는요, 결국 수평이에요. 이때는 뭔다고요? 이때는 파생값은 무한대란 말이에요. 뭐요? 무한대란 말이에요. 이럴 경우는요, 무조건 답은요, 그냥 균형 가격은 뭐요? 불변 줘야 돼요. 그럼 이때는 뭐만 찾으면 된다고요? 균형 양만 찾으면 돼요. 뭐만요? 이게 더 쉬워요. 만약에 수요가 완전 탈직이 됐다면은 완전 탈직 아닌 거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되나요? 그냥 공급 쪽이라면 공급 증가하면 그냥 증가. 공급 감소하면 그냥 감소. 왜? 양같이 가니까. 만약에 공급이 완전 탈직일 때 수요 증가하면 그냥 증가. 수요 감소하면 그냥 감소하면 되는 거예요. 되나요? 양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뭐요? 증가, 감소만 잡으면 돼요. 뭐예요? 증가라면 증가, 감소면 감소잖아요. 안 그래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더 쉽죠? 결대로. 근데 하나가 완전 탈직이 아니고 탄력직이라면 하나가 비탈직이라면 줄 때는요. 그때 뭐만 잡으면 된다고요? 결대로. 뭔다고요? 결대로. 그래서 시험 칠 때 혹시 우리가 이쪽 좀 잘 봐야 돼요, 사실은. 줄 때, 비탈직이 줄 때는 뭔다고요? 탈직이 아니고요. 한계가 약간 비탈직이에요. 뭐요? 비탈직이에요. 이때 그대로 동수 방금 맞아요. 다 적용되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가 수평점만 하는 거예요. 되나요? 이거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되나요? 우리 앞전에는 하나가 우하향, 하나가 우산을 본 거, 이런 한계가 수직이나 수평을 보는 거예요. 되나요? 이때는요, 비탈적은 어떤 거예요? 수직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기울기를 값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육안으로 봐도, 뭐요? 서가 있으니까, 양은 작은 바퀴더라도, 뭐요? 작은 바퀴더라도, 가격이 많이 바뀌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이거는요, 균형, 가격은 크게 변하고 균형 양은 적게 변한다는 거예요. 뭐요? 요거 말면 돼요. 뭐만?
그래서 이게 딱 세 개 잡으면 돼요. 하나는 완전 비탈력적, 하나는 완전 탈적, 하나는 비탈적일 때. 맞나요? 수요든 공급이 하나가 비탈적이면 서가 있는 거니까. 서가 있는 가격이니까. 가격이 많이 바뀌고 양이 적게 바뀐다. 맞나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그냥요. 비가 많이 온다 해야 하나요? 뭐요? 비가 많이 온다. 뭐라고요? 하나가 비탈적이면 가격이 많이 움직인다. 뭐라고요? 이해가나요? 하나가 비탈적이면 가격이 많이 움직인다니까. 뭐요? 비가 많이 온다. 해야 나오면 돼. 되나요? 펀트 있으니까 부채가면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5번에. 바로 나갑니다. 바로 나갑니다. 공급이 완전 비탈적이에요. 그럼 이런 볼 것 없이 그냥 하나가 그냥 무조건 완전 비탈적이면 수직이죠. 무조건 균형량은 불변이해야 돼. 무조건. 볼 것 없이 뭐요? 수직이면 서가 있는 거니까. 서서 말도 바꿨으니까 양이 바뀌지 않단 말이에요. 맞나요? 균형량은 불변이 되고. 근데 이제 뭐요? 이제 균형 가격만 찾으면 되죠. 수요 증가니까 동수니까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면 돼요. 콜? 이해가죠? 그러니까 하나가 극단적이기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그때 동수방은 조금 되는데 이거는 우상향, 우하향이 수직이니까 균형량은 불변이 되고 수요 증가니까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만약에 수요가 감소했다면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면 되잖아요. 맞나요? 됐죠? 알겠는가? 다음,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 곡선이 비탈적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 하여튼 간에 완전 비탈적, 비탈적 무시해버려야 되나요? 수요가 증가하면 무조건 동수니까. 균형량은 증가하고 균형 가격은 상승하죠. 그때는요, 한가 비탈적, 비가 많이 오는 거니까 균형 가격은 많이 상승하고 균형량은 적게 증가한다면 돼요. 콜? 어려워요, 쉬워요? 그럼 돼요. 수직일 때는 균형량이 안 바뀌는 거지만은 이런 말, 그것도 수직은 아니고 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시험 칠 때는요, 완전 비탄력적, 완전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놔두시고 아닌 걸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아닌 게 뭐예요? 공급이 비탈적이니까 수요 증가밖에 없잖아요. 여기 잡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동수 반공이니까 균형량은 증가하고 균형 가격은 상승하죠. 수요 증가라면. 그 이때는요, 하나가 비탈 가격이 크게 움직이는 거니까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균형량은 적게 증가한다면 되는 거예요. 콜? 연습하면 되겠습니까? 요거 연습하란 말이에요. 하나가 비탈적이면 비탈적 놔두시고 여하튼 이때는요, 하나 비탈적이면 가격이 크게 바뀌고 양이 적게 바뀌는 거니까 수요 증가라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그다음 동수 균형이 증가할 건데 하나가 비탈적이면 가격이 크게 변하고 양이 적게 바뀌는 거니까 수요 증가라면 가격은 크게 상승하고 양은 적게 증가하면 된단 말이에요. 콜? 같은 위치를 한번 해볼까? 이건 자, 시험 안 참고로. 만약에 공급의 가격 탄성이 뭐요? 탄력제를 줬어요. 뭐요? 탄력적. 누워있는 거죠? 누워있는 쪽이 뭐요? 양쪽이잖아요. 누워있으면요, 가격이 적게 바뀌고 양이 크게 바뀌는 게 참고로 없잖아요? 이때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말이에요? 어차피 수요 증가는요,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증가해요. 이때는요, 균형 가격은 적게 상승하고 균형량이 크게 증가한다면 돼요. 콜? 어렵나? 연습해야 되겠지? 요거 좀 봐줘야 돼. 세 가지. 탈적 놔두시고 완전 비탈적 때 하나, 완전 탈적 때 하나 더 공급이 비탈 때 봐두셔야 돼요. 알아요? 왜냐 우리는 주택 같은 경우는요, 좀 공급이 비탈적이거든요. 왜 그래요? 주택은 생산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돈만 있으면 저가 움직이는데 공급은 생산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급이 비탈적이거든요. 그 지금 놓으면은 공급이 비탈적 맞춘단 말이에요. 되나요? 그때는 가격이 크게 움직이고 양은 적게 움직인다. 되나요? 이상하게 재작년 같은 경우는 몇 년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요, 요거 해가지고요, 시험에 4개 나왔어요. 몇 개요? 4문제였어, 4문제. 알겠는가? 그러니까, 달서까지 합치면요, 시험에 6문제 나왔어. 근데, 우리 시험 프로그램은요, 항상 같은 해를 많이 따져요. 우리 올해 홀수해줘. 29회죠. 그럼 재작년이니까 27이란 말이에요. 그 프로그램 많이 딴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오는 건 나오는데 답이 되는 것을 비싸 뺏긴단 말이에요. 답이 되는 것들을. 되나요? 작년에 나왔던 거 갖다가 답을 뺏겨버리면 눈 뺏기 포함을 하니까 보통 뭡니까? 그 앞에 걸 많이 뺏겨. 앞에 걸. 그러니까 올해 29회 같으면 27회 털. 28회 같으면 26회 털. 되나요? 그걸 제일 그 유행 많이 뺏겨요. 유행을. 똑같이 뺏긴다는 게 아니고 그 유행을 많이 뺏긴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래서 하면 큰 오사입니다.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안 나온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나오는데 중요한 게 항상 나와요. 맨 나와요. 노는데 털이 비싸게 뺏긴다 봐. 털을. 되나요? 그럼 올해 털은요. 27회 털을 많이 뺏긴다 봐야 돼요. 콜? 그런 털이에요. 왜냐하면 출제위원한테요. 기출문제집을 준단 말이에요. 줘가지고 내래요. 근데 이 사람 보고 낸단 말이에요. 왜냐면 대학 교수들이 개과시장 내는 사람 아니잖아요. 주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보고 대충 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 되도록이면은 재금 문제 뺏기지 말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살 바꿔가지고 낸단 말이에요. 말을 되나요? 틀을. 그러니까 좀 봐두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하면 빨리 푸는데 잘못 정리하면 한참 힘들 수 있는 것들이야. 그죠? 심리에 갔어도. 다음. 그 밑에 한번 볼까요? 됐고요. 그래서 밑에 뭐 해놨어요? 밑에. 체크에 비탈적일수록 가격이 많이 움직인다. 맞나요? 그럼 하나가 비탈적이면 가격이 많이 움직이고 양이 적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서가 있으니까. 서 있으니까 기울기가. 안 그래요? 선 쪽이 가격 쪽이잖아요. 그래서 뭐라 써놨어요? 비가 많이 온다. 뭐요? 그 말이 하나가 비탈적일수록 가격이 많이 움직인다. 되나요?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적어놓은 게 115페이지, 116페이지. 요거 한짝 설명하는 게 요거예요, 지금. 115의 그래프하고 116의 그래프 있잖아요. 이게 한짝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프 봐도 벌써 머리가 덜렁덜렁하죠? 그죠? 그 문제 한번 봐봐요. 117페이지. 이제 이런 문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요, 꽉 찍어서 같이 보는 거예요, 항상. 뭔다고요? 1, 2, 3, 4 있는 게 아니고 딱 눈을 봤을 때요. 1, 2 있죠? 1, 2, 3 보이죠? 1, 2, 3, 4 맞습니까? 그럼 1, 2는 공급이 완전 달적이죠? 맞나요? 3, 4, 5는 공급이 완전 비탈적이잖아요. 여기 23회 때 기출문제잖아요. 그러면 딱 같이 보는 거예요. 1, 2에는 완전 비탈적이면 무조건 뭐다? 완전 탈적이면 무조건 1, 2는 수평이니까 균형 가격이 불변이고 나와야 돼요. 맞나요? 맞나요?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나와야 돼요. 그럼 답은 이거는 2번 아니면 2번이 될 수 있네. 그죠? 1번 될 수 없잖아요. 하나가 완전 탄력적이니까, 수평이니까 균형 가격이 변하지 않고 수요가 증가가 돼 있죠. 그럼 수요 증가는 우리 뭐 찾으면 돼요? 균형 양만 찾으면 되지. 맞나요? 균형 양은 증가겠지. 맞나요? 그냥 완전 비탈적. 완전 탈적인 갖고 무조건요. 양이나 가격 한 개 딱 고정하고 나머지는 뭡니까? 그거 반드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완전 탈적이니까 공급까지는요. 수평이니까 균형 가격은 불변하게 잡아놓고 진짜 수요 증가니까. 맞나요? 수요 증가 갖고 뭘 찾는다고요? 균형 양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양을. 맞나요? 균형 양을 찾아야지. 균형 양을 찾아야지. 근데 이건 수요 증가든 공급 증가든 균형 양은 양 증가잖아요. 양은 증가한다. 다음 몇 번? 2번 끝났네요. 맞나요? 그러면 한번 3번, 4번, 5번 보세요. 3번, 4번, 5번은요. 공급이 완전 비탈적이에요. 맞나요?
그 이거는 무조건 뭐요? 하기가 수직이면 무조건 이 뭐다? 균형 양은 불변이 나와야 돼요. 맞나요? 양은 불변이고 다 수요전가잖아요. 균형 양은 불변인데 우리 뭐만 찾으면 돼요? 균형 감을 찾으면 되잖아요. 완전 달력적 완전 비슷 아닌 걸로 하면 되잖아요. 수요잖아요. 그 수요전가면 볼 거 없이 동수니까 균형 가격 상승 나와야지. 맞나요? 맞나요? 그 답은 3번, 4번, 5번 답은 뭐 나온다고요? 균형 양은 불변이 되고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이게 내야 되지. 안 그래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게 요 뜻이에요. 연습하면 되겠습니까? 시험이 10월 27일이잖아.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조금 헷갈린 것들이니까 미리 봐둬야 돼요. 또 안 봐놓으면요, 이거는 한 3일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되나요? 축하드립니다.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죠? 연습하면 되겠죠? 이제 연습해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설명해줘도요, 오늘 바로 이해가 100% 안 돼요. 좀 어려운 파트라 맞나요? 좀 이제 연습해봐야 돼, 이렇게. 해봐야 이제, 저게 제 말하고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 설명해줘도 바로 이해되기 어려워요, 이거는. 되나요? 좀 보면서, 연습해봐야 돼요. 그래, 항상 공부할 때는 뭐다? 항상 기출문제 맞춰서 해봐야 돼요. 되나요? 그 틀이구나. 자, 넘어가면. 자, 부동산 경기 변동성.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뭐예요? 응용이에요. 오늘 했던 것부터. 여기서부터 전부 다 이제 뭐 한다고요? 공부해도 요거 수요, 공급, 탄력성 갖고 이제 다 연습하는 거예요. 되나요?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조금 쉬었다가 하죠.